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주식 시장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월스트리트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게 단순한 랠리가 아니라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세계 최고의 AI 칩 회사 엔비디아가 갑자기 경쟁사인 인텔에게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세요? 1위가 갑자기 고전하고 있는 경쟁사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은 이 엄청난 뉴스가 어떻게 전체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와 위험을 주의해야 하는지 완전 분석해 드릴게요. 정말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들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파트, 엄청난 뉴스의 진실. 자, 먼저 이 엄청난 뉴스부터 파헤쳐 볼게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지금 AI 칩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어요. 챗GPT 돌리는 것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모든 AI가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가고 있죠. 주가도 올해만 150% 넘게 올랐어요. 반대로 인텔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PC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AI 칩 경쟁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완전히 밀렸죠. 주가도 올해 들어 계속 하락세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1위인 엔비디아가 고전하고 있는 인텔에게 너한테 50억 달러 투자할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걸까요? 이 두 회사가 협력해서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맞춤형 제품 개발이에요. 쉽게 말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컴퓨터 시설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용 컴퓨터 제품 개발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쓸 PC들이 AI 기능을 많이 담게 될 텐데 그런 제품들을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장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22.8% 급등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인텔이 1987년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는 거예요. 37년 만의 기록이에요. 엔비디아도 3.5% 올랐는데 이게 작아 보여도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S&P 500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가 정말 똑똑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혼자서는 모든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특히 제조 능력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주로 TSMC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텔은 자체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AI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반도체 업계의 게임룰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야 해요. 두 번째 파트, 시장 전체가 들썩인 이유. 자, 이제 이 뉴스가 어떻게 전체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는지 봐볼게요. 주요 지수들이 어떻게 됐나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S&P 500이 0.5% 올라서 6,631포인트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제 3주 연속 상승이에요. 다우지수는 124포인트, 0.3% 올라서 46,142포인트로 역시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0.9% 올라서 22,470포인트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게 있어요. 러셀 2000이라고 중소형주 지수가 있는데 이게 무려 2.5%나 급등했어요. 그것도 2021년 기록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거예요. 중소형주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중소형주들은 보통 금리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작은 회사들은 금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러셀 2000이 이렇게 급등한 건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이제 작은 회사들도 더 쉽게 돈을 빌려서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술주 전체가 들썩인 이유. 엔비디아 인텔 협력 소식이 기술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AI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투자자들이 생각하기를, AI 시장이 이제 정말 성숙해지는구나. 경쟁사들도 서로 협력할 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해석한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도 들썩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11만 7,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코인베이스는 7% 올랐고 블릿이라는 회사는 무려 20.7%나 급등했어요. 이것도 연준금리 인하 효과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거든요. 전체적인 투자 심리 변화.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경기 침체 올까?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기술 발전이 경제를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 하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바뀐 거죠. 특히 AI하는 거대한 성장 동력이 있고 이제 업계 최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거예요. 세 번째 파트, 연준의 복잡한 고민. 자,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실 뒤에서는 연준이 정말 복잡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 이유. 연준이 올해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신호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건 좋은 신호였어요. 아직은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의 경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신중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연준이 precarious position, 그러니까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을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고요. 파월 의장이 특히 stubbornly high, 그러니까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했어요. 이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딜레마. 이 상황이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복잡한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죠.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채권보다는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와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다시 올린다면 그러면 지금의 상승세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채권 시장의 신호.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날 4.06%에서 4.11%로 올랐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내렸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올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들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를 정말 면밀히 봐야 할 거예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고용 지표가 너무 나빠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거든요. 연준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 파트, 개별 기업들의 희비. 시장 전체가 좋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개별 기업들을 보면 정말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대박 난 기업들. 먼저 엄청나게 올랐던 기업들부터 봐볼게요.
노보 노디스크. 이 회사는 체중 감량 주사제로 유명한 덴마크 제약회사예요. 위고비랑 오젬픽이라는 약을 만드는데 최근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약들이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줄인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게다가 경구용 버전도 나온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열광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오면 시장 규모가 엄청날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 아까도 말했지만 코인베이스가 7%, 블리시가 20.7%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11만 7,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거든요. 특히 연준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약해질 수도 있으니 비트코인 같은 데한 자산이 더 매력적이겠다는 생각이 퍼진 것 같아요. 고전한 기업들. 반대로 힘든 하루를 보낸 기업들도 있어요. 다든 레스토랑. 올리브 가든으로 유명한 이 회사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분석가들 예상을 밑돌았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외식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레스토랑 가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라이브 네이션. 티켓마스터의 모회사인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점 금지 소송을 걸었어요. 티켓 판매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요. 이런 규제 리스크가 주가에 바로 반영된 거죠. 월트 디즈니. ABC 방송국에서 지미 키멜 심야 쇼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시청률 하락과 광고 수익 감소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미디어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죠. 시사하는 바. 이런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기술과 헬스케어, 그리고 새로운 금융암호화폐 쪽은 정말 잘 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소비 업종이나 미디어 업종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건 경제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AI와 새로운 기술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기존 산업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죠. 5번째 파트,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 자, 지금까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데이터.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들이에요.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완고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만약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큰 조정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조금만 부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하락폭이 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고용 지표. 고용 데이터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만 잡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대량 해고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술주 밸류에이션. 지금 기술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AI 관련주들은 올해만 100% 넘게 오른 것도 많아요. 문제는 이런 주가가 실제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지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당화되지만 다른 AI 관련주들은 아직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시장 심리가 바뀌면 이런 고평가된 주식들부터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잖아요.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이 언제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거든요. 대만 문제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슈가 되면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연준의 소통.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 다음 FOMC 회의까지 나올 각종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결론 및 투자 전략.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정리. 첫 번째,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반도체 업계의 게임 체인저예요. 이제 AI 시대에 경쟁사들도 협력할 정도로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두 번째,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건 탄탄한 기업 실적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것이에요.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하지만 연준의 정책 딜레마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예요.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거예요. 기회는 잡되 리스크는 관리하자. 기회를 잡는 방법. AI와 반도체 업종의 구조적 변화는 정말 거대한 투자 기회예요. 특히 오늘 같은 협력 소식들이 나오면 관련 업체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지거든요. 하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나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도 주목할 만해요. 노보 노디스크 같은 혁신적인 치료제 회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 방법. 하지만 지금 시장이 고점에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연준 발언 같은 것이 경제 지표들을 정말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해요. 이런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빠르게 포지션을 조정할 준비를 해둬야 하거든요.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격한 조정이 올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둔 거죠.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과도하게 낙관적이 되고 나쁠 때는 과도하게 비관적이 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해요. 오늘 같은 엄청난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호재인가?를 구분해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오늘의 엔비디아 인텔 협력 소식은 정말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AI 시대의 인프라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술주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어요.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긴 분석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심도 있는 시장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